무역의 세계사 그 다음 내용인데요. 그 베네치아 상인 관련 얘기죠. 이게 책이 되게 이게 전에 처음에 읽을 때는 재미가 없었거든요. 너무 내용도 많고 뭐 사실 재미가 없는 건 아니고 재미는 있었는데 사실 내가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으니까 머리가 조금 빈 상태로 읽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하고 좀 시간차가 있거든요. 그동안에 저희가 자료를 되게 많이 봤어요.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해가 훨씬 깊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앞뒤가 좀 맞아야 된다는 걸 좀 많이 알게 됐죠. 앞뒤가 맞다는 건 앞에 뭔가 있다면 뒤에도 그 연관된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,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. 어이구, 라요님도 가셨네요. 이런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다 한들 뭐 상관없이 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베네치아가 뭔가를 많이 이제 수입을 한다는 거 저희가 알게 됐어요. 음, 중세 유럽에서 로마가 망하고 나서 로마의 후신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죠. 생긴 거니까. 그 동쪽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, 아유, 예, 끊겼다 안 끊겼다 했습니다. 잠깐 나가신 줄 알았습니다. 어, 비잔티 제국이 있었고 서쪽에는 베네치아와 제노바, 뭐 밀라노 이런 도시들이 생겼죠.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이쪽은. 오늘 좀 프로그램이 좀 약간 불안하네요.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. 누가 들어오셨을까요? 아이고, 라윤님 혼자 계시는데 프로그램 두 명 들어오신 걸로 지금 나옵니다. 일단 뭐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일단 무역을 하는데 무언가를 무역이라는 것은 뭔가를 팔고 뭔가 더 사오게 되는 거죠. 주고받게 되는데 음, 베네치아가 그 당시에 유리 수공예품이 되게 좋았대요. 근데 그것만 갖고는 그 당시에 사왔던 그 뭐랄까 비단이라던가 아니면 아랍에서는 향신료 아니면 후추, 음, 상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, 돈이. 대체 뭘로 그거를 지불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이 당시에 뭔가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았더라고요.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. 이거 되게 멋지죠? 얘들이 뭘 팔았다 하더니 뒤져보니 설명하는 게 노예를 팔았답니다. 뭐라고 나오죠? Early Modern Eurasia Slave Trade. 노예 무역을 했던 거죠. 노예를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. 뭐라 하냐면 타타르 앤 슬라빅 슬레이브라고 나오거든요. 슬라브죠. 예, 슬라브죠. 그쵸? 사람 장사. 아니 뭐 지금도 인력 장사 많이 하죠. 노예는 아닌데 지금도 노예를 할 수 있다면 노예를 쓰겠죠. 근데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이주 노동자라고 하죠. 그게 그거죠, 사실은. 옛날 한국 사람들도 어디랄까 저기 여기저기로 팔려 나갔었죠. 일하러. 뭐 지금은 잘 안 가는데 옛날엔 노예를 썼고 지금은 이제 뭐 이중 노동자를 쓰죠. 저희도. 그게 뭐 쉽게 말해서 그렇지. 어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만교 선생님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9시네요 벌써. 저희 밴드분들 많이 오시네요. 네 분이나 참여하신데 누군가 싶죠? 별똥별님 아니고 안녕하세요 님도 하셨습니다. 역시 저희 밴드분들이 참여하셔서 하고 계십니다. 예.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. 베네치아. 이 멋진 동네가 옛날에 장사를 잘했대요. 무역국가인데 뭘 팔아먹었을까? 중동에다가. 예, 안녕하세요. 중동에다가 뭘 팔고 거기서 비단하고 후추하고 뭐 상아도 사오고 코끼리 뿌려. 그것도 가져오고 뭐 도자기도 갖다 팔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대체 뭘 갖다 팔았을까 중동에다가 이 중동 애들은 당시에 무역을 많이 해갖고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. 중간에 이제 비싸게 세금을 때렸으니까 전체 물건에 뭐 10%, 10%에 30%씩 세금을 때렸었나 봐요. 근데 이제 팔았는데 팔고 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동 애들이 그때 대체 그러면 유럽 애들도 뭔가 줬어야 될 텐데 뭘 줬을까? 우리 같으면은 반도체도 팔고 차도 팔고 배도 팔고 파는데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은 뭐 환율이 개판이 나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. 근데 그 당시엔 뭘 갖다 줬을까? 봤더니 되게 비싼 걸 갖다 줬어요. 비싼 거? 비싼 게 뭐죠? 노예. 노예를 갖다가 베니스가 누구한테 대주죠? 아라비아 사람한테 대주는 겁니다. 여기 보이시죠? 베니스라는 나라는 여기에 있죠.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식민지가 있는 겁니다. 여기 저저저저 식민지가 있죠. 여기 좀 식민지가 있고 여기도 식민지가 있고. 근데 식민지가 여기하고 여기에 있어요. 이게 중요해요. 이게 왜죠? 이쪽에서는 누가 나와요?
또 이쪽에 누가 나올까요? 이쪽은 러시아 사람들, 러시아 사람들은 슬라브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잡아오는 거죠. 이쪽에 뭘 잡아옵니까? 아마 이쪽에 타타를 잡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도나우강, 뭐 이제 도나우강인 것 같은데 이쪽 가서 여기까지, 그러니까 여기 무슨 우랄 산맥 요 사이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타타르라고 불렀대요. 이쪽에 러시아 사람들은 슬라브족이죠. 뒤에 루스 뭐 이렇게 될 텐데 이들을 갖다가 잡아다 파는 겁니다. 백인들. 누구한테 팔아요? 얘들을 데려다가 오토만이나 이 밑에 있는 이집트나 아니면은 여기다 파는 겁니다. 여기다가. 여기 뭐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죠. 왜 팔았을까? 왜 팔았을까? 왜 팔았을까는 현대의 미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현대의 미군,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. 미군 장군들이 그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징병돼서 온 군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.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. 서울에서 온 깍쟁이보다는 시골에 삽질하면서 말 잘 듣는 애들이 좋아? 뭐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. 군대에서는. 근데 이게 지나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.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장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애들보다는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 막 들판에 나가갖고 총질하고 놀던 애들이 걔들이 훨씬 더 군대에서 잘한다고 군 생활을 1차 세계대전 전쟁을 해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왜? 뭔가 변방의 거기 애들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.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냐? 그게 뭐 이렇게 마초적인 마초 정신 문화, 그리고 이제 변방에는 그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그런 게 있대요. 그래갖고 지들끼리 이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다른 애들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뭐 정부도 없고 완전히 뭐 자기 부족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야만인의 그 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. 전쟁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시골 쪽에 남아 있고 도시 쪽에 들어오면 이 많이 문화가 돼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죠. 미군들이 그랬는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. 뭐냐? 이 오토만 이제 오스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토만이라고 써 있죠. 오스만 제국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슬람 제국들은 이미 여기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요. 농경화가 많이 돼 있고.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. 초기에 이제 이슬람 군대는 되게 그 종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복에 대한 희망 이런 거 갖고서 막 뛰쳐나갔대요. 이게 잘 됐었는데 어느 정도 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. 사람 죽이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시 애들가 진지벽 쓰려니까 도시가 많았는데 도시 애들은 또 이렇게 나가봐야 잘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 피 보는 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 노예를 사오는 거죠. 노예 교육을 시키겠죠. 시커 두들겨 패가지고 애들 말 잘 듣게. 그래놓고 나서 딱 풀어준 다음에 너 나한테 복종해라. 그리고 이슬람교를 개종을 시키는 거죠. 어린애들 데려오던가 개종을 시켜가지고 얘들 갖다 군대를 편성합니다. 장교는 뭐 이제 자기네 이슬람 애들 자기네 원래 사람들 쓰겠죠. 근데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은 이게 쓰는 것이 노예들을 이제 보병 일반 병사로 쓰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얘들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장기간에 걸쳐갖고 뭐 훈련을 시키는 거죠. 예니체리 같은 애들은 이쪽에서 발칸반도 애들 잡아왔다고 쓰는데 발칸반도 애들 사다가 여기서 발칸반도니까 여기서 아마 잡아다가 아마 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갖다가 여기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걸 많이 했다는 겁니다. 처음 알았습니다. 백인 노예가 있었다. 슬라브족이 슬레이브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걸 읽고 보니 지중해 무역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사왔거든요. 사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베네치아가 여기다가 후추도 팔아먹고 뭐 비단도 팔아먹고 유향도 팔아먹었다 했는데 여기다가 뭔가 갖다 줬어야 되는데 갖다 준 게 뭔가 여기서 잡아온 백인 노예 그 노예를 가져다가 백인으로 만들어진 군대를 이집트에서 형성을 했고 얘가 맘누크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기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. 이야, 이게 신기한 겁니다. 제가 보기엔 신기합니다. 무역 역조. 그러니까 뒤에 영국이 중국으로 쳐들어가죠. 왜 했죠? 중국 거를 유럽 사람들이 많이 원해가지고 사왔는데 뭐 도자기라던가 차라던가 당시 비단이라던가 사왔는데 영국이 중국에다 팔아먹을 게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팔아먹을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팔아먹은 건 마약이었죠. 그리고 여기선 지금 뭡니까? 뭐가 있을까? 뭐가 있겠습니까? 노예 갖다 팔아먹는 거죠. 무역조가 발생하면은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처음 듣게 된 거죠.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베네치아의 후신은 누가 있을까요? 베네치아의 후신은 뒤에 가서 스페인 제국, 스페인 제국이나 또는
누가 나오죠? 스페인 제국이나 뭐 포르투갈도 같은 시장 왔고 그 다음번에 누가 나오죠? 네덜란드나 영국이 나오는데요. 얘들이 뭐 하는 나라들입니까? 다 노예 장사하던 애들이에요. 원래 그 무역이라는 게 그렇죠. 배 타고 나가서 그렇죠. 상대가 강하면은 무역을 하고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? 바로 도둑놈으로 변하는 게 뭐 해양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얘들이 잡은 건 아니에요. 얘 내부에서 전쟁을 하면은 전쟁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 포로들을 갖다가 잡아다 팔아먹은 거죠. 자기가 직접 사람 잡으려면 위험하니까. 흑인들도 그렇습니다. 흑인들도 다른 부족이 거기 있던 사람들 잡아다가 주면은 그거 갖다 사다가 그 뭐 브라질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서인도 제대로 팔아먹었던 거죠. 그런 식으로 얘는 잡아다가 여기다 이제 오토만 제국 중동에다가 팔아먹었는데 이 중동에서 이게 수요가 끝이 없었대요. 그냥 계속 전쟁을 하니까 여기저기에 노예 군대를 많이 편성을 한 거죠. 그리고 하다못해 십자군 원정은 왔는데 그 십자군 원정 때 싸운 군대들 중에도 이 노예 군대가 섞여 있는 거죠. 백인들인 거죠. 더 웃긴 거는 이 베네치아가 당시에 그 십자군을 실어다가 이렇게 중동에다 뿌려줬거든요. 운송을 해주니까 무역을 했으니까 하는데 함께 무기도 다 팔아먹은 겁니다. 뭐 어차피 상관이 있겠습니까? 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 뭐 내가 십자군도 갖다 주지만 이슬람군한테 무기도 팔고 같이 노예도 공급해주지. 뭐죠? 전쟁상인 전쟁 시에 무기도 대주고 군인도 대주고 어떻게 보면 PMC죠. 민간 군사기업 뭐 이런 거라 생각할 수 있겠죠. 군대를 대주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게 이 전통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것을 봤고 역사가 돌고 도는데 근래 이제 PMC라고 민간 군사기업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군대를 국가의 국민들을 뽑아갖고 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. 그전에는 중세시대 아까 말씀 여기는 베네치아도 제 군대가 없었어요. 군대가 없고 뭘 갖고 하죠? 용병을 썼죠. 용병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는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. 용병을 사용하고 얘네들 노예 군대를 사용하고 뭐 그랬던 거죠. 그러니까 전문화된 뭔가 집단을 만들어냈던 거죠. 전사 집단을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국민 개병으로 바뀌죠. 국민들을 데려다가 군대를 쓰는 걸로.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. 지금도 국민들을 그 국민 개병하는 병사들 써봐야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전문화된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 민간 군사 기업들이 노예 군대죠 일종의 돈 받고 하는 건 용병 유럽은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얘들은 민간 군사 기업 그 중동은 노예로만 하는 것이고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게 사람을 어디다 공급하는 거 노예란 이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용병이란 이름으로 가느냐 똑같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 하는데 처음에 이제 민간 군사기업 중에 유명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그 기업이 되게 유명했대요. 거기서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특수부대들이 있대요.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흑백 분리 정책, 흑인 차별 정책을 했었는데 그때 그 흑인들을 갖다가 진압하고 옆 나라에서 들어오는 게릴라들을 막아내는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아파르테이트인가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발 세계대전이 있었어요. 아프리카 내에서 전쟁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민간 군사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앙골라에서도 막 싸우고 뭐 여기 지금 나라 싸워가지고 되게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답니다. 근데 너무 뛰어난 걸 보고 나서는 뭐 160명이 왔는데 160명이 반군 막 다 때려잡고 막 그렇게 그 뭐랄까 저강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. 정규 군대가 탱크 물고 싸우는 게 아니고 게릴라들 막 싸우고 하는 거예요. 되게 효과를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것들에서 효과를 나타내면서 민간 군사기업이 되게 커지거든요. 이게 뭐 이때 똑같죠. 베네치아가 하는 짓이나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. 군대 팔아먹고 용병도 데려다 줬을 것이고 뭐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. 이때 시절의 그 모습이 지금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특히 이제 미군이 용병을 많이 씁니다. 그 민간 군사기업을 많이 써요. 용병이죠. 이유는 싸게 먹히거든요. 군대에서 복무하다 나가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돈을 주면은 그 계약 기간 동안 군인대 하던 업무를 갖다가 넘겨받아고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계약을 하면은 전문적으로 정찰을 도는 기업도 정찰을 돌아주는 기업도 있고 뭐 기지를 지켜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군대에 있는 데까지 물자를 날아준다든가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기업 베네치아나 지금에 나오는 민간 군사기업이나 뭐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왜 너 이걸 하니 한다면은 내용이 돌고 돈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무역의 세계사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윌리엄 번스타인이라고 실질적인 투자 전문가세요. 투자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분이 학자가 아니시거든요.
학자스러운 투자 전문가시죠.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썼는데 이 책이 뭐 역사책 같은데 알고 보면 되게 뛰어볼 게 많아요. 그리고 지금하고 연관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네.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앞에서도 지금 녹화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 녹화를 해보았습니다.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? 말이 너무 빨랐나요? 안녕하십니까 진지님, 반갑습니다. 딱 20분을 15분 하고 있습니다. 질문 없으신가 보네요. 예. 무역 욕조가 너무 많이 오래 지속되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선에서 정상적으로 돼야지. 그렇게 안 되면은 뭐든 갖다 팔아야 되니까 그들의 수요에 맞춰갖고 노예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. 마약을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노예를 갖다 준다던가 어쨌든 끔찍한 일인데 뭐 수요가 있으니까 또 공급도 어딘가 있고 전쟁을 자꾸 하니까 근데 수요가 있으면 공급 나타나기 때문에 음, 어쩔 수 없는 거죠. 노예라는 제도가 되게 오래됐죠.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이때도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그 좀 유럽인들이 되게 장기간에 걸친 뭐 대양 노예 무역이 흑인만 갖다 파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백인 노예 무역도 되게 옛날부터 했구나 라는 것을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. 무역의 세계사 안에 당연히 그 노예 무역도 되게 중요한 상품이니까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건 약간 끔찍하긴 한데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노예 무역 항구였다고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녹음하고 그러면은 녹화를 멈추.